안녕하십니까. SBS에서는 지난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 PPP 융자 탕감 조건이 반영된 정정된 PPP 탕감 신청서를 6월 16일 공지했습니다. 오늘은 이 신청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 중 PPP 최대 탕감액 신청 따라만 하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 PPP 탕감 신청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PPP 탕감 신청을 위해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탕감 신청서 중에 스케줄 A 워크시트 인스트럭션에 들어있는 FT Full Time Equivalence에 대한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대폭 생략되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잡한 종업원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했는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이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신청서가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Revised June 16, 20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PPP Loan Forgiveness Calculation F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인증하는 그 내가 이 신청지에 있는 내용을 신성실하게 작성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것에 대한 신청자의 이니셜과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역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 위쪽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다. 먼저 맨 첫 번째 이니셜 하는 곳에 점이 이제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 3개가 변경됐어요. 변경된 3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탕감 신청 금액의 60%가 페이롤 코스트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것은 오너 임플로이, 셀프 임플로이드 그리고 제너럴 파트너가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런 용어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오너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 자영업이든 파트너십 형태이건 비즈니스 운영하시면서 급여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급여를 가져가시지 않고 이익이 남는 것을 생활비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건 다 해당되십니다. 급여로 가져가시면 급여총액, 이익으로 가져가시면 순이익 또는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나타나는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점에 있는 내용은 이번에 변경된 탕감 기간 24주 동안 페이롤 코스트를 계산하는데 2019년 급여의 2.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는 최고 2833달러까지만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833달러는 10만 달러를 1년이 12개월이니까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이 2.5를 곱하면 2833달러가 나옵니다. 결국 연봉 10만 달러 월급을 환산해서 2.5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 있는 것은 회사의 사정상 탕감 기간을 종전에 8주로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2019년 급여에 8주에 해당되는 금액을 넘으면 안 되고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15,385달러까지 탕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10만 달러를 1년에 52주이니까 52로 나누면 주당 급여가 나오죠. 여기에 8주를 곱하면 15,385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까지만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곳에 이니셜 하는 이유는 탕감 금액의 60%가 페이롤 코스트로 들어갔고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넘는 자영업자는 탕감 기간을 24주로 택했을 때는 최고 2833달러까지 탕감 기간을 8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최고 15,385달러까지만 계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이니셜 하는 곳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설명하는 곳 바로 위에 있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균 종업원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PPP 융자를 신청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탕감 금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세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고 이제 상단에 보면 PPP 스케줄 A라고 되어 있고 라인 1번부터 9번까지 있고 그 밑에 라인 10이 있습니다. 이 1번부터 9번까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라인을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래 내려가시면 라인 10 아래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PPP 탕감 신청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평균 종업원 수를 계산해서 탕감 금액에 반영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난 탕감 신청서에는 이것을 복잡하게 계산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 10 아래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양식에는 이런 번호가 없습니다. Full-time Equivalency Reduction Calculation이라고 되어 있고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래 거 있는 것,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래 1, 2, 3번에 해당되면 라인 11과 12를 기입하지 말고 바로 13으로 가고 1.0으로 기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1번은 2020년 1월 1일부터 탕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업원의 수나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줄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하고 바로 13번으로 가셔서 1.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종업원 수에 따른 탕감액을 줄이는 것이 없이 탕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번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20년 2월 15일 이전 상황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그와 같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여기에 표시하고 바로 13번으로 가셔서 1.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서 이름은 간단히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청자는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정부에서 stay at home 명령을 내려서 비즈니스를 클로즈 했던지 아니면 에센셜이어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같이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여기에 표시하면 종업원 수가 줄은 것에 대해서 탕감 금액을 줄이지 않고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종전의 방법으로 종업원 평균 수를 계산했더니 기존의 세이프 할벌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표시하고 13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여기에 표시하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할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해당되실 경우 지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서 네 번째 거를 이제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PPP 스케줄 A 워크시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도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워크시트 작성하는 방법은 지난 저희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옵셔널로서 일종의 설문조사이어서 작성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작성 방법 역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함으로써 PPP 탕감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SB에서 새로 공지한 PPP 탕감 신청서를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존의 탕감 신청서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평균 종업원 수에 따라 탕감 금액을 조정하는 FT, 리덕션 부분이 크게 간소화되어서 PPP 융자하신 분들의 그 탕감 신청서 작성에 큰 짐을 덜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PPP 탕감 신청서 작성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지난 영상 PPP 최대 탕감액 신청 따라만 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면 라인 바이 라인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PPP 탕감 신청서 변경된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